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신기전이라던가 비격진천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럼 우리 무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격진천에는 군기시의 화포장 이장손이 발명을 한 거, 이장손이란 이런 인물 이따 퀴즈 낼게요. 이장손이 발명을 한 것인데, 비격진천의 모형도를 살펴보시면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자, 보시면 뚜껑 두 회세가 있고요. 커다란 원으로 된 철로 된 원형 이런 그 동그란 볼링공 같은 크기였다고 합니다. 10에서 12cm, 지름이 12cm 정도의 볼링공 같은, 볼링공보다 조금 작은 그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 보시면 거기에 이 목곡에다가 심지를 감는데 근거리는 10번을 감고 멀리 던질 때는 원거리는 15번을 감아서 나중에 한 10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더라는 거. 길게는 1분까지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 그 심지가 이 화약에 닿으면 터지기 때문에 대나무통에 넣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화약을 이렇게 불을 켰던 요거가 이번에 제가 본 영화 조선명탐정에 나오더라고요. 조선명탐정에서 비격진천회를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비격진천회를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구조로 되었다는 거. 자, 실제로는 요렇게 생긴 거. 이 안에 쇠조각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어서 그 쇠조각이 팍 터지면서 살상용으로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1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즉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비격진천회가 터질 때요, 이거 딱 던졌는데 일본 애들이 이거 뭐지 하고 되게 많이 다가갔다가 여러 명이 죽었다고. 그리고 화차와 관련된 신기전 아까 보여드렸죠? 250m를 날아가서 폭발하는, 이것도 엄청 우수한 무기입니다. 되게 멀리 날아가는 요렇게 생긴 거,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불꽃놀이 할 때 뾰 로켓 빵 250m를 날아가는.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쏘는 되게 다연발.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신기전이란 영화 보셨어요? 전 그건 못 봤는데 영화도 한번 나중에 봐야겠어. 거의 100발까지, 많이 쏘면 100발까지, 100발이 팍 날아가면은 진짜 와, 엄청 멋있을 것 같아. 화차를 이용해서 신기전을 쏘는데, 영화는 별론가요? 신기전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징비록이란 드라마에서 임진왜란에 이런 관련된 거, 무기 이런 걸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징비록 제가 앞부분 1화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징비록을 앞에 쓴 부분만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징비록에서 나오는 비격진천회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틀었는데, 지금 징비록 드라마 상에서는 비격진천회를 정말 그 특수 기밀로 해가지고 신무기로 개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포장 이장손도 나오고 해서 드라마에서 나온 부분이라 잠깐 틀어드렸고요. 징비록 드라마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거나 이쪽 부분, 조선시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꽤 심혈을 기울여서 KBS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징비록 홍보를 자, 어쨌든 징비록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성룡이 칠판은 더 이상 안 쓸 거기 때문에 좌우반전 잠깐 풀게요. 유성룡이 지은 책인데, 잠시만요. 자, 징비록 책 모양을 보면 이렇게 총 6권으로 임진왜란의 이야기들, 무기와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미리 징계해서 후환을 대비하자는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유성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유성룡은 동인인데 임진왜란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사람으로서 뭐랄까, 당시 전국의 최고 책임자로 신빙성이 되게 높은 책이고, 임진왜란은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징비록과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유성룡의 징비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부분을 재현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되게 의의가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룡은 동인 쪽인데 태계이왕의 양대 제자인 김성일과 유성룡이 태계이왕의 가장 아끼는 유명한 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성룡에 대해 조금 얘기를 더 나눈다면 이순신 장군의 2살 형으로 같은 동네 형이었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부터 형 동생하는 그런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을 천거하죠. 해군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싸우게 해야 된다.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천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되게 탁월한 인사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격진천례가 지금으로는 박격포급 아닌가요? 박격포? 내가 박격포의 위력을 잘 몰라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박격포? 박격포가 이제 멀리 보내는 포탄이죠. 그것도 이게 터지면은 막 살상하는 그런 건가요? 시한폭탄. 지금의 수류탄하고 전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격포는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박격포를 몰라가지고. 자, 어쨌든 유성룡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징비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사실 이제 비격진천례만 다루기는 아쉬워서 신기전과 비격진천례, 그리고 아까 임진왜란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첩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죠. 3대첩, 혹시나 몰랐으면 오늘 꼭 외우고 가는 걸로.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그리고 행주 대첩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첩이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수군의 그 3대첩은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 요런 거 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계이왕은 웬만하면 칭찬을 하지 않는데 유성룡은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릴 적부터 영특했다는 거. 이번 그 징비록의 유성룡 역을 김상준 씨가 하는 건 참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울려. 항상 진지해.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박격포는 반경 40m 이내 몰살. 박격포급의 위력은 아니네요. 수류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좀 길게, 수류탄은 핀 뽑으면 5초 이후에 폭발하죠. 비격진천에는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근데 위력은 수류탄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수류탄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수류탄을 까면 그 안에 쇠구슬이 되게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그게 그 쇠구슬이 터지면서 사람 몸 이제 살상 위력이 있는 건데, 비격진천례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쇠 조각이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살상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비격진천례는 지금 서양에서도 되게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말 앞선 기술이었다는 거. 비격진천례, 우리나라의 활자, 직지심체유절, 신기전, 이런 화차,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100년이나 200년씩 앞서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조선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조선시대는 망한 나라가 아니냐, 조선시대를 되게 비하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선시대가 붕당의 분열이라던가, 조선시대 때 그런, 안동김씨, 풍양조씨의 그런 세도정치 시기 때 그런 문제점이라던가, 국방력이 약했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때 발명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정말, 그런 유물들, 문화들, 그래도 또 우리나라의 그런 찬란한 그런 역사 유물들은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를 너무 비하하는 것도 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흑역사는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수한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조선은 배울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다시 후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조선시대에 못했던 부분을 또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역사를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고려시대를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고려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좀 심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에는 너무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연료문 세우고 여자의 정조를 중요시하고, 그러면서도 또 남자들은 첩제도가 있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다 모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품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조선시대의 갑옷이, 화살이 안 박히는 갑옷은 대장급 이상이 입는 갑옷임. 그쵸? 모든 백성들까지
화살이 안 박히는 갑옷을 입을 수는 없었죠. 그때 임진왜란 때 백성들은 면을 여러 겹 이렇게 겹쳐가지고 만든 그런 갑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총을 맞기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갑옷도 그렇고 열악한 상황에서 싸웠다라는 거. 자, 임진왜란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고 비격진천례와 징비록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요. 뭐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최무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비격진천례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구나. 비격진천례는요 한문으로 아까 그 역사 스페셜 제가 아까 역사 채널에서 보여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도 앞에 살짝 나왔는데요. 날비자에 칠겹 날아서 친다. 하늘에서 날아와서 땅에 떨어진 후 진천례 하늘을 울리는 우레 막 그 천지를 울리면서 터지는 폭탄이다 해서 이름을 비격진천례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되게 멋있지 않아요? 비격진천례? 왠지 막 예전에 제가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불소 같은 데서 왠지 그거 같아. 스킬 이름 같아. 비격진천례 하면서 팍팍 하는 그런 막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비격진천례. 자, 그래서 퀴즈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